저 조은석 특검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의 이 수사 결과를 마무리 발표하러 나온 것 같죠. 이 내란 특검팀의 6개월 수사가 오늘 마무리됐고 오늘 오전에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정황으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그동안 민주당이 이 계엄 선포의 전후에 제기했던 의혹들 중에 일부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 아닌 것도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싸움 얘기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관상학 교수가 악어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운다. 그런데 그게 딱 연상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들 얘기 듣고 계엄했다. 이런 루머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나왔던 계엄 관련 의혹 제기, 무속 영향을 받았다 혹은 김건희 여사 성형외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일단 내란 특검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무속 개입 흔적 발견하지 못했고 김건희 여사 계엄 관여 확인 안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이 정도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특검에서 가장 인상적인 발표는 김건희 씨가 이제 본인 측근들에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원 형태에 전해져서 예. 너 때문에 다 망했다. 그러게요. 즉 이 너라는 거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즉 계엄 이후에 크게 부부 싸움을 했고 그 부부 싸움 중에서 김건희 씨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특검에서 새로 나온 내용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특검이 좀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들 관련해서 당시 성형외과 의사들, 주변 인사들 다 이제 아마 불러서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날 예를 들어서 계엄을 한다 그러면 그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좀 뭔가 이상 징후를 감지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다라는 걸 보더라도 실제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는 게 아마 현재 특검 수사 결과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결론인데 예. 문제는 이 특검 계엄이라는 게 그동안 쭉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남동 관저에서 군인들을 불러서 술을 먹는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 징후 이런 것까지 느낀 건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비상계엄을 한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던 건 아니다는 게 오늘 특검에서는 확실히 낸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는 올 봄에 군 수뇌부 불러놓고 계엄 비상대권 선언하겠다 보다도 훨씬 더 시간을 거슬러 가서 2023년 10월쯤에 계엄을 마음 먹은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이. 그때는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이다. 그 성춘 대변인. 사실 내란 특검 말도 다 맞는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 따져봐야죠. 이것도 특검의 시각일 뿐인데 다만 애초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엄을 했다. 일부일 수는 있어도 특검이 얘기하는 건 계엄에 관여 확인 안 됐고 대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엄 선포 이후에 너 때문에 망쳤다. 이런 부부싸움 했다는 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 뭔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의견을 냈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 증거를 찾지 못한 걸로 보여질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명분이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23년 10월부터 얘기를 했다. 23년 8월 15일 경축사 때부터 사실 반국가 세력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집단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타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김건희 여사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거는 털고 가야 된다, 이건 수사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바로 빨갱이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를 막지 못했으니 결국 계엄까지 해줘라는 명분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만 특검이 오늘 밝힌 거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에 반대하는 사람, 그 의사에 반대하는 것 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건드린 사람들은 사실상 빨갱이 취급, 반국가 세력 취급, 그러면서 그들을 다 멸살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취지 때문에 결국 계엄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개입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김건희 전 명분은 밝혀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란 특검의 발표를 좀 다른 시선으로 보면 정말 부의제로는 맞긴 맞았나 봐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글쎄요. 뭐 물론 특검의 얘기긴 합니다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런 표현을 영부인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지 전 선뜻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개입 혹은 뭐 무속 논란, 계엄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면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던 비판도 많았었거든요. 정청래 대표 오늘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창끝이 12월 3일 그날 밤 조희대 대법원 회의로 향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큽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저렇게 얘기했는데 구자령 변호사님.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최종 결과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기현 판사는 뭐 무혐의고 계엄 관여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연관성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정청래 대표 얘기네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는 거는 수사기관이 아니죠. 특검은 그런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 특검이 내놓은 결론마저 민주당에서 저렇게 못 믿겠다라고 하면 특검은 왜 한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특검 이런 것들은 본인 원하는 대로 그래 동기는 그거였습니다라고 갖다 바쳐야지 정청래 대표께서 역시 내 말이 맞았지 이렇게 만족을 하실 건가요? 지금 범죄에 대한 수사는 증거를 가지고 유무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예. 동기라는 거는 정치권에서 선정적인 내용이 나올수록 뭐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땔감으로 삼을 수 있으나 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빵을 훔치는 게 CCTV에 찍혔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유죄는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훔쳤나? 장난으로 훔쳤는지, 먹고 싶어 훔쳤는지, 갖다 팔려고 훔쳤는지. 근데 여기서 민주당은 김건희 때문에 훔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야지 만족한다 이런 거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그렇게 관심법으로 주장은 하실 수 있지만 특검을 가동할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저 정도 얘기를 했으면 증거가 짜내도 안 나온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 증거는 판단을 잘못했고 이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하시오. 이외에 뭐 무속이 개입했다는 루머가 있다. 루머는 루머일 뿐 뭐 오해하지 말자. 이런 거죠. 이걸 가지고 특검을 또 하자라는 거는 국력 낭비, 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영역까지 간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내란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 조은선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 반쪽짜리 진상규명이다. 의혹 키우는데 그쳤다. 근데 강성필 대변인, 내란 특검, 뭐 3대 특검뿐만 아니라 꽤 여당이 많은 그 권한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실체가 이 정도 드러났다라고 하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얘기 아닙니까? 물론 아쉬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라든지 최상목 뭐 이런 사람들은 헌법재판관들 막 임명도 방해하고 박성재 이분은 뭐 완전히 증거도 인멸한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도 혹시 제대로 된 처벌 받지 않는 거야? 라는 불안함을 저는 갖게 한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강성필 대변인 말씀은 그러니까 대놓고 사법부를 비판하긴 또 민주당 의원들이 애매하니까 왜 구속영장을 청구해놓고 발부를 못 얻어냈냐라는 조은석 특검을 비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면도 없진 않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실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기대가 사실 많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 특수부에서 뭐 조은석과 윤석열 양대 산맥이 있는데 조은석은 뭐 조승사자라고 해가지고 뭐 모든 걸 예. 단죄를 하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예.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병 확보에 대해서 사실 아무리 사법부의 어떤 치우친 편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그냥 뭐 회피할 수는 없는 거라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반면 어떤 생각도 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특검이 탄핵이 처음으로 됐기 때문에 특검이 딱 이렇게 출범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고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어떤 공범들 보면 법률가들이 많고 법조 카르텔이 있다는 현실적인 사실 장벽도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라도 어쨌든 공소 유지를 잘 해가지고 재판에 가서라도 제대로 된 어떤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또 적절한 양형 선고 결과를 얻어내어서 저는 당원과 국민들의 당원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만 아까 구자령 변호사와 좀 말이 엇갈리는 건 그럼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2차 특검, 3차 특검, 4차 특검 계속 할 거냐? 국민의힘은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두 분 말씀 공의 들었어요. 저희가 오늘 내란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새로운 내용들, 뒤늦게 알려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뭐 김건희 여사의 직접 개입이라든지 무속 논란 이런 부분, 조희대 대법원장 무혐의 뭐 이런 부분 했다면 그래도 본질을 잊지 말아야죠. 이 얘기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내란 특검의 사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2023년 10월 전부터 윤 전 대통령 계엄을 준비했고 입법 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서 권력 독점 유지가 목적이었다. 오늘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의 발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뜬 이유가 뭡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한마디로 떴고 본인이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보면 본인한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반국가 세력으로 취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게 사람에 본인은 충성하지 말라고 해놔놓고 본인은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순적인 이야기. 더군다나 저는 참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법률가잖아요. 법률가인 사람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예. 얼마 안 있어서 벌써부터 비상계엄을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마 누구보다 법률가는 잘 알 겁니다. 예.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비상계엄인데 지금 보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마치 반국가 세력이고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취임하고 얼마 뒤부터 이런 거를 계속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는 거. 예. 저는 그거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고 예. 과연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계엄이라는 게 망상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본인한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 좀 해결하고 가자. 좀 뭐 이런 문제 2,000명 문제 해결하고 갑시다. 예. 너 반국가 세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적화 시켜버리는 이러한 발상들. 특히 당시에 당내에서도 뭐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 당시 한동훈 대표도 그런 건의를 했고 예. 그런 것 자체를 전부 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빨갱이다. 이런 생각들 갖게 된다는 거.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은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이 자유를 이야기했을까? 왜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예. 저는 그거 자체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회였습니다. 저희 핵심 내용 이 정도면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